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디지털 화폐 시리즈,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영상도 보셨겠지만, 최근 뭐 가상화폐 관련 이슈와도 결부돼서 가상화폐를 굉장히 규제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키우는 중국 당국의 모습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실생활에 좀 와닿게 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가 쓰이지 잘 않으니까 뭐 가상화폐 투자는 많이 하지만 실제 뭐 비트코인 갖고 피자 사 먹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실 결제 수단, 지불 수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사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후난 창샤에서 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후난 창샤에서 배포한 그 디지털 위안화는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어떻게 쓰냐가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 근데 중국은 이게 그 다른 나라는 CBDC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센트럴 뱅크 이제 디지털 캐시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런 말 주고도 않습니다. 네. DCEP. 이건 중국만 쓰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디지털 캐시인데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전자 지급을 위한 디지털 현금이다. 요렇게 해요. 그래서 네. 이게 CBDC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예.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자꾸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은 이겁니다. 캐시리스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거 몇 번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7년부터 디지털 화폐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5년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고, 그래서 뭐 이거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했지만 키는 2022년에 이 동계올림픽 때 요거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지금 그 위챗이나 알리페이에서 우리 그 핸드폰에서 삼성페이처럼 그렇게 이 지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거 또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한국 많은 언론에서는 그 알리바바나 탄센트 죽이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뭐냐 그러면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는 우리 삼성페이처럼 지불을 하는 수단이고, 네. 거기 지급하는 돈이 우리는 현찰이잖아요. 네, 그쵸. 지금 중국의 이 CNY는 요거는 바로 이게 현금이에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돈을 핸드폰에 전자지갑에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알리페이, 위챗페이에서도 예를 들면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요거는 현금을 전자지갑으로 넣은 거예요. 좀 더 광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네. 디지털로 바꾼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이 거죠. 경쟁 구도가 아니라 그렇죠. 더 큰 플랫폼, 모든 플랫폼에 이용 가능한 하나의 그렇죠. 통화를 그렇죠. 지칭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폐나 통화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디지털 화폐를 저장하는 그냥 지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위챗이나 알리페이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우리가 뭐 10,000원 이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이거 지금 디지털 위안화는 요게 수수료가 없다는 게 다른 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핸드폰으로 우리 결제할 때 삼성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인터넷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급하려고 그럴 때 나 그거 안 받아. 그거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지금 이 디지털 위안화는 법적으로 이건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정 화폐라는 거죠. 안 받으면 불법. 그렇죠. 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지금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인 마음. 그렇죠. 네. 받든 말든 그거는. 근데 이것은 주인 마음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면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심천에서부터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10군데 도시에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쓰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200위안씩, 100위안씩 나눠주고 그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쓸 수 없어요. 거기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자지갑을 그냥 우리 앱 다운받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개 은행한테만 이제 우리로 치셨을 때 앱을 만들게 해준 거예요. 그 5개 은행의 전자지갑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고. 그러니까 체험을 시키는 그렇죠. 방식이군요. 네.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지갑이 은행마다 다 달라요. 왼쪽에 있는 게 상은행의 전자지갑 이 핸드폰에 나오는 거고, 네. 오른쪽이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그 우체국 그런 거고, 네. 건설은행 지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통은행 지갑은 이렇게 다 약간씩 좀 달라요, 모양이. 근데 이제 이거 돈을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것이 5월 30일 날 후난 창샤에서 맨 마지막으로 지금 해줬는데, 네. 4천만 위안을 이걸 이제 132만 4,171명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네. 이걸 추첨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뭐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게 아니라 선물로. 복권처럼. 네. 복권처럼.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4천만 네. 위안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0위안짜리가 당첨되면 100위안을 쓸 수 있고, 200위안짜리가 당첨이 되면 200위안. 그래서 17,000원하고 34,000원짜리 이 돈을 나눠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130명이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신청하듯이 그렇게 네. 신청해가지고 잔여 지분하듯이 거기서 내가 당첨이 되면 가서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첨 통보가 핸드폰으로 와요. 네. 그렇게 뭐, 와, 이게 홍바오란 말이 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핸드폰에다 반드시 앱을 설치해야 돼요. 네. 그 전자지갑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인민은행 앱을 설치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전자지갑이 자동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첨이 되면은 문자가 날라옵니다. 왼쪽에 있는 걸 당첨 통보됐다고. 그래서 행복한 창샤의 디지털 화폐에다 당신 당첨돼가지고 돈 준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언제까지 쓸 수 있냐 그러면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이게 돈은 돈이지만 기한이 있는 돈이에요. 네. 그거 지나면 돈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화폐하고 다른 점이고 가상화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그 디지털 위안화는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가 있겠네요. 유효기간을 준 거예요. 아.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6월 15일까지만 쓸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최근 사례고, 그래서 이제 앱을 다운받으면 그걸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그 장소가 쫙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장소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겠으면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포스 단말 같은 게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QR 코드 하듯이 네. 그게 인민은행에 준 그 QR 코드가 있어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앱을 깔게 되면 요 앱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그 앱이 쭉 뜹니다. 그래서 그 앱을 깔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결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앱을 보면 지도까지 다 나와요. 지금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어디고 주소가 다 나오고 지도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집 근처에 가가지고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약간 소비 쿠폰처럼 좀 약간 소비 진작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 진작책을 쓰는데 친절하게 소비 진작책을 쓰는 거죠. 네. 우리 쿠폰 나눠주면서 어디 쓸 수 있는 거 회사 이름도 다 주고 거기에 위치까지 다 주고 전화번호까지 다 주는 겁니다. 시범 운영도 하고 일석이조의 그렇죠.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위안짜리 당첨됐다고 지금 통보가 온 겁니다. 이 사람 핸드폰으로는. 그리고 그걸 쓰고 나면 네. 그 밑에 핸드폰 밑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찾거나 이러면 통보 오잖아요. 네. 얼마 찾았습니다. 얼마 썼습니다. 요게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전자지갑에. 네. 짜르르.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꼼짝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사용이 되면 자기 핸드폰에 그 돈이 어디서 쓰였는지를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인민은행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나서 못 쓸 수도 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자가
그 200원 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당첨돼가지고 가서 사용한 후기를 지금 홍왕이라는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바지 입고 가는 젊은 여성이 바로 8시 44분에 네.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가는 겁니다. 즐거운 쇼핑.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호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물건 사가지고 오른쪽에 가면은 자기 지금 그 전자지갑을 여는 겁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공상은행의 지갑을 이렇게 가동을 하는 거죠. 앱을 열고. 네. 그러고 바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QR코드하고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앱을 그걸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전자지갑에서 그렇게 스캔을 하면 되고, 그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됐다고 오른쪽에 띵동이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 완료. 그렇게 하면 계산 끝.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요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웨이신 스푸바오, 근데 요게 이제 알리페이라든지 웨이신페이입니다. 네.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 같은 건 BC 카드 결제망 요게 있듯이 거기에 디지털 위안화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현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리페이나 우리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지급의 한계 수단이기도 해요.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알리페이는 그 자체가 돈은 없는 거죠. 네. 그냥 지갑이기만 하고 결제 대행만 해주는 건데, 이것은 결제 대행도 해줄 수 있고 그 안에 돈도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아, 두 개가 합쳐졌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이런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임페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창문에다 이렇게 붙여놨고, 또 이제 각 그 문 앞에다가 이 가게는 디지털 화폐, 그 수즈 런민비라는 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이런 태그가 있는 데만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는 핸드폰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우리 전화 카드라든지 네. 지하철 카드 같은 거예요. 요걸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면 200원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 단말기에다가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런 이제 현금 카드 같은 거, 요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직불카드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말고도 다양한 이 결제 수단이 있다. 이제 요런 것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디지털 화폐 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민은행은 CBDC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DCEP라고 얘기한다. DCEP.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걸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꾸 CBDC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상화폐는 개인끼리 그냥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공상은행에서 그 인민은행한테 돈, 황군한테서 돈 받아가지고 그 인민은행이 개인한테 돈을 뿌려주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된 디지털 통화. 그래, 바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DCEP는 바로 M0, 그 새로운 그 가상화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100위안짜리를 그거를 그냥 전자적으로 전환만 한 거다. 요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DCEP라고 한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화폐량의 어떤 그 조절에 포함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왜 하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위안화 국자다, 뭐 이제 달러 패권, 뭐 잡아뜨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아주 먼 얘기, 지금 맨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범죄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탈세 방지, 테러 방지, 부패 자금. 요거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내가 쓴 게 어디서 썼는지 밑에 기록이 다 남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돈을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서 썼는지 이거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금 세탁이나 범죄에다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현찰을 풀었을 때 이걸 누가 썼는지, 돈의 유통 속도가 얼마인지 어디서 썼는지 모르죠. 네. 근데 이것을 디지털로 해버리면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통화 공급, 유통 속도, 통화 배율, 뭐 시간 공간 분배,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인민폐 국제화도 사실은 할 수가 있다. 네. 다양한 계좌들하고 서로 쉽게 이제 이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3번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먼 얘기고 지금은 1번, 2번 그 제일 우선순위는 부정부패 자금의 단속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 이제 금융범죄 퇴치와 이게 통화정책 효율성의 목적이라면 그 전제 조건이라면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안화의 지불 방법은 이런 디지털 위안화로 다 전환을 100% 시켜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지난번 시리즈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해킹 문제입니다. 네. 이게 아직 이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보안이 뚫렸다고 그러면 단 1초 만에 국민들의 모든 부가 네. 그대로 유출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킹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면적으로 100% 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목적이라면 그쪽으로 다 가는 방향은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이게 디지털 통화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모바일 결제가 있는데 이걸 개발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모바일 결제는 이것은 플랫폼 지갑이고 이것은 돈이라는 거죠. 네. 두 가지는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가상화폐는 이게 다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요 DCEP는 자기네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 않았다. 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아직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건 이제- 연구하는 또 기관이 따로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해킹의 위험 때문에 네. 어떤 기술을 썼는지 오히려 원천 기술 공개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 이제 전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 이거 이자 지급하냐 그러면 이자 지급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하면 중앙은행 현금 디지털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건데 중앙은행이 현금을 디지털화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럼 디지털 통화를 어떻게 이걸 개인이 받냐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은행에 가가지고 디지털 통화 지갑을 열어서 거기서 받아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내 계좌에서 네. 돈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펑이펑이라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서 네. 내가 부장님 핸드폰에서 이거 두 개를 네. 이걸 이제 NFC로 돈을 송금받을 수도 있어요. 승인을 하면. 그렇죠. 그냥은 못 뺏어가고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이제 디지털 통화를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궁극적으로 왜 하냐 그러면 사실은 위안화 국제화 문제보다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배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디지털화 되는 결제가 돼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 써봐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 제일 중요한 해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감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익명성의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어떤 이제 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많은 SNS 채널에 얘기하는 이 중국이 달러 패권을 잡아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넌센스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반적으로 금융 수준이 뭐 그 서구권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중국이 디지털 통화, 디지털 화폐 전환을 가장 빨리 먼저 이룩을 한다면 굉장한 또 경쟁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한 경쟁력에 최강의 힘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반대로는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해킹 당하면. 네. 그래서 그 보안 기술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